예전에 성경도 좀 보기도 했었는데요. 기적들 많이 이야기하죠. 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그때 엄청난 늦둥이 이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유일한 아들이자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일 때 이삭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늦게 출산이 가능할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을 응용하면 그런 기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늙은 쥐, 출산 능력 향상시킨 화합물, 난임 치료 단서. 신체 내부를 비롯해 자연계에서 널리 발견되는 화합물이 노화로 약화된 임신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치료법, 개발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오시웅 중국 난징농업대 교수 연구팀은 비단백성질소 화합물인 스페르디민 이 난자의 근원세포인 남모세포의 손상된 부분을 제거해 늙은 쥐의 생식 능력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했습니다. 남모세포는 난자의 수명을 결정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손상되거나 감소하면 난소가 생존하는 기간이 짧아지며 자연 임신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남모세포는 일생 동안 꾸준히 수가 줄어들고 약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연 임신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연구팀은 늙은 쥐와 젊은 쥐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노화에 따라 남모세포가 존재하는 환경의 차이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늙은 쥐는 남모세포를 생산하는 난소에서 스페르디민이란 화합물이 젊은 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의 정액에서 처음 발견된 스페르디민은 전립선, 정속, 갑상샘 등 다양한 장기에 존재한다. 식물이나 미생물에게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스페르디민은 인간과 파리의 면역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팀은 스페르디민이 남모세포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어진 실험에선 스페르디민을 나이든 쥐의 체내에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스페르디민을 주입한 늙은 쥐는 그렇지 않은 늙은 쥐에 비해 더 많은 새끼를 낳았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임신 출산한 쥐들을 비교했을 때 스페르디민을 주입한 쥐는 6마리의 새끼를 낳았으며 그렇지 않은 쥐는 3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젊은 쥐가 13마리의 새끼를 출산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지만 생식력 자체는 향상됐다는 분석입니다. 연구팀은 마시는 물에 스페르디민을 타서 먹인 늙은 쥐에게서도 생식 능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스페르디민은 남모세포의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며 생식 능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스페르디민을 주입한 쥐는 세포의 부서진 부분을 치우는 유전자가 더 활발하게 발견됐습니다. 또 영양소와 산소를 결합해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향상됐습니다. 연구팀은 돼지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난임 치료의 새로운 단서를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인간에게 적용되기 위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샤오펑후 중국 자오퉁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망한 출산력 증진제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도 실제 세포나 장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레미 톰슨 호주 애들레이드대 교수는 실제 사람에게 사용되기 위해선 정밀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와우, 진짜 성경의 이삭처럼 엄청난 늦둥이도 가능하겠어요. 저는 다음에도 계속 신기한 과학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